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업무 추진 방향,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과의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2명 정원에 41명 현원으로 1명이 결혼 중이고요. 정원의 인력은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분장 및 기본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농촌의 중요성 확대로 선정하였습니다. 고품질 고부가 가치 농산업 육성, 누구나 신바람 나는 맞춤형 행복 농촌, 주민주도의 신성장, 친환경 산업 농촌, 사람이 찾아오는 따뜻한 농촌을 목표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기반 강화로 8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군급식 조달체계 전환에 따라서 경쟁 입찰 물량이 22년도에는 30%, 23년도에 50%, 24년도에는 70%, 또 25년 최종인 100%로 점진적 확대가 됩니다. 단 이제 경쟁 입찰 배정 물량에 대해서도 이제 부대장이 판단에 따라서 수익 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3억 8,700을 투자해서 군납 농산물 연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군납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군납 조달 체계 경쟁 입찰 전환 때는 이제 군납 농가 소득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가 군납 조달 체계 전환 반대 추진위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대 1 기준에서 5천만 원을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대당 250씩 해서 건조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성한우 유전체 정보 분석 관리입니다. 암소 유전체 정보를 채취 분석을 해서 유전 능력에 따라서 우량암소 선발 도태 기준 마련과 거세한우 고운 향상 등 농가 소득 안정화에 도움하고 있습니다. 총 2종의 사업에 400도를 대상을 하고 한 1억 2천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검사를 시작합니다. 12쪽입니다.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특수미 단지 조성 확대로 품질 고급화 및 시장 영역 강화로 쌀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신소비 시장 창출하기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2억, 국비 1억, 군비 1억 투여해서 40헥타 이상 특수미 재배가 가능한 단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 및 농협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미 종자, 고향철벽,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조입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선정되어서 저희가 그 2억 5,800을 해서 1기에서에 대해서 농업기술 현장 적응이 가능한 단지나 농업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입니다. 해썹 적용 의무화 대비 지역 우수 농가공품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지원이 목표입니다. 전체 6,200만 원 사업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 및 해썹 적용 의무화 대비 기반 조성, 리모델링이나 장비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1월 3월까지 신청자 공모라고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촌관광마을 치유관광 도입을 통한 치유환경 유입 확대이고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5천만 원 사업되겠습니다. 주로 시설 리모델링이나 프로그램 운영, 교재, 교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용 고압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의 세척 미실시로 방치되는 농기의 고장 예방 및 사관리 강화로 농기의 사용기간을 늘림으로써 관리 비용을 정하고자 금년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고압 세척기 한 300대고요. 대당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속적인 역량 강화 안정된 농업의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500평 기준으로 1,500평방미터 500평 기준으로 해서 13억 정도 작년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 300평 이상 농가 중에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경지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이 연 70만 원이고요. 지금 예산은 한 18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두 번째 기업형 새농어촌 만들기,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양마을 상계소가 탑동 2리, 하기야 1리, 흘 2리가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시태조사는 금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최근 10년 내 취득한 관행거주자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연부 정비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편을 위해서 그 농지 필지 앞으로 농업이 세대가 아니고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년도에는 1000평메다 이상만 했는데 지금은 전체 농지 대상으로 또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로 해서 또한 또 농지 임대차 등 이용 현황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대장은 아마 2022년 금년도 4월 15일 정도에 발급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민박 시상경 개소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40개소에 4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농인 농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4명에 대해서 1000만 원씩 해서 1억 4천을 해서 기농인들이 주요 사업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관리, 예초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816명 대상으로 해서 1억 6,300을 투자합니다. 이건 1인당 복지바우처 카드 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전년도에는 한 720명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7대고 사업비는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기준은 그 농가 한 대당 한 50만 원 선에서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이동기 충전 분무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이제 국비 전액 사업으로서 저희가 그 3,622헥타에 대해서 직불금 지급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이제 한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 이제 5대 진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그 2023년도 저희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협의회는 지난번 1월 28일 날 저희가 개최했는데 2023년, 24년 공공비축미 그 품종은 5대와 3강 1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토양계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지 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완전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영농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령농가 육묘 지원사업도 금년도 64,200상자를 대해서 해당하고 수소장 맞춤형 완효성 비료 지원사업도 저희가 15,000원을 최대치로 맞춰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작물 재배용 상토 지원이나 권행지 원해용 상토 지원도 추진에 만전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원해산업 기반 구축 조정 사업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18동에 대해서 1억 4,4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는 전년도 650, 평당 100평당 650이었는데 금년도 이제 800만 원으로 사업이 됐고요. 산지저온 저장시설, 산지유통 저장시설 사업은 20동이 책정되어서 1억 5천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농업 브랜드 포장재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선진화된 친환경 축산 육성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축산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먼저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을 해서 전체 3종에 대해서 1억 4천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업기반 경영 안정화 사업을 해서 2,600만 원을 투자해서 노동계시나 우수정액, 스트레스 완화제 등 사업 추진하고 또 축사시설 규모화 개선 사업을 해서 2억 1천을 투자해서 사료자동화라든가 영상 시스템, 또 조태치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 브랜드 및 고품질 육성 관리입니다. 먼저 한우품질 고급화 및 생산 안정제 사업을 해 전체 사업을 투자해서 인공수정이나 종축 등록, 우수정액 친자 확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고성 칙성 명품화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6억 9천을 투자해서 그 출하, 생선, 입식, 다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고 사육시설과 사례보전 등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한우 육성 및 번식관리 체계화 사업도 저희가 육성관리나 번식관리 관련해서 한 2억 9천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타 가축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은 금년도 저희가 320명 대상으로 해서 한 9,600만 원에서
초중고등학생 스마트 체험을 지원 투자하고요. 꿀벌농가 사육기반 조성사업도 한 2억 6,400억을 투자해서 현대화 기자재라든가 사양관리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업 재난재해 대책 관련해 가축재해보험, 또 축산재해 환경관리 예방시설 사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은 전체 사업비 3억 4,500억을 투자해서 사일리 제조비라든가 종자 구입비에 지원 들어가고요. 초식가축 양질 조사료 공급도 전체 300두를 대상으로 해서 6억을 투자해서 티모시나 알파파, 연맥 등 청해작물 건초를 지원 들어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장비는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8천만 원을 해가지고 가축분뇨 수지 운반 교반이랑 스키드로더라 굴삭기 지원 들어가겠습니다. 또 축산환경 개선 시스템도 악취 측정 냄새 자동 제어 ICT 기계 장비 등 3천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대가축 수분 조절제 공급도 700 사업비 1억 4천을 투자해서 그 가축 분뇨 부족 촉진을 위한 톱밥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축산물 생산관리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및 방학기간 공급 특별비 지원은 1억 5,700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하고 축산대 포장재 제작도 9천만 원을 해서 투자하고요. 축산물 직거래 유통 특별비도 저게 2천만 원을 해서 벌꿀 계란 직거래 유통 비용을 지원 투하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공판장 추락 운송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그 1회에 10만 원씩 해서 한 1억 5천원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신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검진약품 구입 지원도 저희가 6억 3,400을 해서 구제역 백신의 15종 약품 구입 및 브루셀라 결핵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도 6,500만 원 투자해서 가공 및 양분 농가에 대해서 공수이다 진단 키트 공급 및 면역 증진제 번식 후 농가 우선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이기방재단 190호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이탁 사업을 추진하고요.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도 2억 3,500억을 투자해서 상하반기에 구제 입점 일정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에는 전체 지금 한 210마리 정도 돼서 2,3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유기동물 구조 보호 등의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증성화 수술비 지원도 130마리를 대해서 2,600만 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은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운영은 4개소에 대해서 1,800만 원 투자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벼 병해충 관찰포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공동방제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도 저희가 2대에 6천만 원을 내서 지역 농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해서 친환경벼 집단지구 조성을 6천만 원을 들여서 친환경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요. 또한 학교 급식용 유기농 쌀 생산단지도 4,5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반 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도 과수 적용 시범, 키나 포도 등에 대해서 1억 5천을 대서 묘목이나 관수시설 및 지주시설 등에 지원하고요. 블루베리 안정적인 생산 지원 사업을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재배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원예작물 기반 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기온난화 대응 가수 기반 조성 사업에서 금년도는 단가물 지원해서 4개소에 대해서 5천만 원 지원하고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시범 사업도 저희가 5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 사업도 4개소에 4천만 원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도 저희가 7,700억을 투자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형 제초기나 부직포, 멀칭 필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자율 시천단지를 1개소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2개소에 7억 5,700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지원 및 관리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및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은 7헥타에 4천만 원을 투자하고요. 친환경 인증비, JP 인증비 지원 등도
61건에 4,60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을 운영을 해서 1억 2,400을 투자해서 한 2,540건에서 토양 및 태익비 검정, 쌀 품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업확산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민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민단체는 농촌 지도자의 농협 경영인 6개 단체 907명이 대상되어 있고요. 품목별 연구 모임에는 키, 사과 등 19개 품목에 434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 7,900을 해서 농민단체 과제교육이라든지 현장교육, 또 농협날 행사, 농민단체 한마음 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9,4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새 농민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강성농교육, 농업인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62종 511대에 대해서 8억 3,700을 투자해서 농기 임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기 임대료 사업은 지금 2020년 4월 20부터 금년도 6월 30까지 50% 감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서 일하는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은 전체 114개리에 대해서 3,500대에 수정비해서 200개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군 예초기 수리 지원 사업은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예초기 150대에 대해서 사업비 1,000만 원 투자해서 관내 4단 A부대 예초기를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3개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벼뱅해치 공동방제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매년 이제 이루어진 공동방제 사업에 주민 부담이 많다 보니까 또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군비 50%, 그다음에 농협주학이 20%, 지역농협 30%, 자부담으로 없는 걸 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이해 방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고통 명품 사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지난번 사과 연구에 장목반하고 간담회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수용 고성능 분무기 SS기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천만 원 하는데 저희가 2대를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명품 사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농업인대학도 사과반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곤다비 재배단지 조정사업 2년차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도비, 군비에서 4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흘리하고 대드리 지역에 시설하우스 25동 등 단지와 조성이 가능한 농업 생산자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기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또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항상 봄이 시작되면은 금방 가을이 돌아오는데 하늘도 봐야 되고 땅도 봐야 되고 이 센터가 할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올해 한 해 좀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만 군납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부대장 판단에 따라서 뭐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부대를 좀 자주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를 보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저희 군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들 자부담이 있거든요. 예. 자부담 거의 뭐 20% 이제 많이 해주게 되는데 저는 군비를 더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역 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서 조금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예. 농협중앙회에도 일정 부분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지역 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보조를 좀 늘려서 자부담을 최대한 좀 줄여주시는 방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그 37쪽, 38쪽에 원예 작물 기반 조성 및 품질 고급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원예 작물 같은 경우 지금 키위 포도를 이제 뭐 작년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 이제 좀 오래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 작물 같은 경우 계속 생산성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키위는 이제 전년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반 사업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여러 가지 결실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위는 좀 계속 가야 되고, 포도는 이제 샤인머스켓이 많은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걸 좀 한번 저희가 금년도에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블루베리나 이런 종류 같은 경우도 오래됐는데 아마 가격대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사업은 계속하고 이제 원재료도 블루베리는 뭐 잘 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이제 지원을 거의 안 했거든요. 블루베리는 안 했는데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한번 또 지원을 좀 일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안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 원예 작물 쪽으로 좀 신경도 많이 물론 뭐 논밭도 다 있지만은 특히 원예 작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 예. 지역에서는 그 성공하는 확률이 낮다 그래가지고 계속 센터에서 원예 작물 쪽으로 이 지탄을 좀 그전에 예. 조금씩 받아왔거든요. 꼭 고성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센터에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 한해도 하여튼 우리 센터에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라실 의원님. 지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영진 의원입니다. 다들 새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고성군 전체 이제 벼 생산량이 거의 한 2만 톤 정도 되죠. 이제 사실 실 경작 면적은 한 2,800헥타에서 3,000헥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본 현황에는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경작하는 면적은 아마 2,800에서 한 3,000헥타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 수확량들이 뭐 매년 한 18,000톤, 2만 톤 정도 이제 생산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그 생산량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문제를 아주 기본 프레임을 잘 잡아가서 이제 거기에 정책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고품질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그죠? 예, 예, 공동방제도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량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 대책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생겨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몇 가지 프레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공공비 축미, 그 다음에 민간 RPC, 그 다음에 우리 정미서. 예 종합 RPC, 통합 RPC, 그 다음에 농가 자가 소비, 네. 뭐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네. 공공비 축미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예,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정부, 예, 그렇죠. 예. 거기에, 그쪽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5,000톤, 6,000톤,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건. 강원도에서 34% 정도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RPC, 통합 RPC에서도 지금 올해 전년도 수매량이 좀 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쌀값이 좀 내려갈 거예요. 네. 내려가게 되면 처분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거기서 한계량이 6,000톤 정도예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민간 RPC, 일반 방앗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한 2,000톤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자가 소비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향후에 이 쌀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생산된 양을 어쨌든 팔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는 이 농가 소비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주는 게 맞아요. 그러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도정, 그다음에 포장, 택배 판매. 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정확하게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만 예.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향후에 부담 가질 그 물량들을 농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민간 RPC들, 일반 방앗간들도 고성군의 물량을 해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량 수매를 자금이어서 못하는 그 경우가 많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이 업무 보고 시간이 너무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우리 향후에 가져가야 될 대책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예, 이게 꼭 따라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화학 비료가 100%에서 110% 정도 가격이 인상됐어요.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예. 그 대책을 정부에서 이제 대책안이라고 보내준 게 약 80% 정도를 정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농업경제지주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80%를 책임진다 그래도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예.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주문을 받아보고 일단 거기다 대응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매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육모용, 원해용 하우스 예. 신청자는 엄청 넘쳐나요. 근데 매년 몇 동씩 이제 공급을 못 해드려요. 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예. 해결하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소장님 잘 아시겠죠? 아니, 전에도 뭐 전년도 38동인데 올해 이제 18동 지금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왜 도에서도 이제 도비를 확보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안 봤,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이제 일몰사업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필요한 사업을 일본 사업으로 정해놓으면 그 다음 대책을 주고 일몰을 시켜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대안이 없는데 일몰을 시켜버리면 뭐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안 되죠.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 뭐 저온저장고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데 계속 매년 모자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아마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업무부가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매년 여름만 되면 수해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들이 많아요. 예. 거기에 민원이 발생돼서 가면 그분들이 수로를 새로 만들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상 건설과나 이런 기반계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거는 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토 사업을 해서 품목 전환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농업을 유지시킬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농민들이 그런데 이제 상습적으로 피해 나는 우리 흔히 이쪽에서도 저 동호리 해안 쪽으로 이 주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야천도 있고. 예, 피해지들이 거기 매년 침수가 돼서 뭐 이게 수확이 되니 안 되니 뭐 보험을 적용해야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게 되죠. 그런 걱정이 계속 반복되고 거기에 수로관 설치해달라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게 10년, 20년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일부 자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어서 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도 이제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기반조성계에 이제 농경지 기반 사업이 또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얘기를 좀 하고 지금 우리 쪽에는 이제 도의 농정부 업무 보고도 보니까 이제 그런 성토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좀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보고 이제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센터에다밖에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한다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좀 보고 건설가하고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번 대책을 좀 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선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직원분들 네. 네. 뭐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장님 그 군납 농산물 공급 체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게 이제 화천 쪽에서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 강원도하고 하천이 제일 규모가 예, 크더라고요. 화천이 이제 그게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소외감 느낄까봐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8월달에 저희가 이제 추진위를 네, 저희가 이제 나서 좀 구성을 했어요. 행정이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네네. 그분들을 좀 얘기를 해서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그 하천에나 국방부 뭐 시위 갈 때 네. 우리도 같이 이제 그렇게 동참을 같이 좀 동참하는 예, 쪽으로. 해주고 정보를 취득을 해서 같이 좀 동참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하고 있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군의 입장은 뭐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것도 지금 완제품을 지금 그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떻든 종류가 있는데 그 경쟁을 중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을 우리는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지정에서 수의 계약으로 그 물량을 그렇죠. 지금 이제 공급하죠. 저희는 하진포 영농조합법인 쪽에서 이제 하는데 네. 거짓 농협에서 이제 거의 잡아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 농협하고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수의 계약식으로 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공개 수의 계약을 입찰하겠다는 뭐 거예요.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2022년도에 이제 30%를 이제 감해서 하겠다는 거죠. 30%만 30%를 이제 경쟁 입찰로 가겠다는 경쟁 입찰로 얘기예요. 가겠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그 30% 경쟁 입찰인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정보를 파악인 거는 이제 그 관할 부대장의 재량권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아직 뭐 도에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건 아직 없고요. 이런 거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부대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해야죠. 뭐 이거 우리 고성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예. 그죠? 네. 바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다는 부분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우리 군에서는 입장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네. 중앙정부서 국방부하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강원도도 지금 이제 천안천 양구 뭐 고성 인제 접경 지역 네네. 법만 이제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국방부는 그거를 또 인정을 안 해주고 네, 좀 그러니까 걱정인데. 이게 고성이 뭐 독자적으로 이게 나서서 하긴 좀 뭐 그렇다고 또 방관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어떻든 계속 정보를 연결고리해서 정보를 잘 계속 채취하고 공유를 있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걱정입니다. 18쪽에 기업형 새 농촌 만들기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세 군데를 올해 2022년도에 이렇게 탑동 1위, 학야 1위, 흘 1위 이렇게 이제 지원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신 이게 이제 건가요? 올해 처음 다 세 군데 가는 건 아니고요. 탑동 1위 이제 2018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탑동 1위가 해왔고, 학야 1, 2는 이제 2019년부터 해왔고, 흘 1위는 이제 작년도 2020년, 재작년 2020년부터 해왔는데, 그 사업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뭐, 지금 이게 학야 몇 1위가, 년 차씩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나요? 예, 예, 그렇죠. 예. 한 어느 정도 5개년? 사업이 성과가 되면은 또 네. 지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 예. 지금 이제 그 지속적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농업진흥청 업무 계획에도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이제 디지털 기술 개발을 현장에서 확산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려면 이제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예,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지원이 되려면 이제 그 데이터도 좀 확실하게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덧붙여서 수사님, 우리 농업농촌 고성군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네. 우리 그 농업행정 그 사무 분장을 보면 이 부분과 이 장기 발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고성군 지금 이런 따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축하려면 저희가 장기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여기에 대한 별도 우리가 뭐 용역을 줬다든가 뭐 사업은 그런 거. 없고요. 지금 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뭐 5년, 10년 단위로 이 농촌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에 농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왜 자꾸 그 맥이 끊기고 또 이런 좀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조금 부진할까라고 제가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농업진흥청 업무계획 분장을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밑받침을 해주기에는 너무 이 수립이 약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고성군의 우리 농촌 분야에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네. 그건 파악 못했는데 2019년도에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답니다. 2019년도에. 예, 19년도에. 그러니까 기본 계획대로 그러면 2019년도면 이게 5년 단입니까?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예, 예. 우리 의회에 요 수립 계획 계획된 수립서를 한번 좀 보내봐 주시고요. 예, 저희도. 예. 네,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금 보면은 뭐 그 우리 사무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농업의 6차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장기 발전 계획에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예, 예. 이제 보여집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쪽에 올해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이 농지 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세대에서 필지 지번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300평 이상에서 모든 농지를 예, 소재지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고주의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신고주의로 변경이 되면 어떤 조금 폐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누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관련 법에는 제가 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네. 계도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 되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저부터 15일부터 발급을 하는데 네. 뭐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뭐 과태료나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 행정처분이 부과가 돼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이게 이제 그 관리가 되겠다라고 싶은데 이게 신고주의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신고가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예.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현행법을 바꾼 이유가 좀 누락이 많이 돼서 그런 사안이 생긴 걸까요? 이게? 농지 관리죠. 뭐 농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 지금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고주의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임대차 할 때 그 전에는 소유권만 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임대차 가는 것도 다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겠다. 철저하게 하겠다. 예. 네네. 그리고 20쪽에 올해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인원이 조금 한 100명 정도 늘었나요? 그죠? 사업량이. 예, 한 100명. 작년에 720명이니까요. 한 100명 정도. 작년에는 1억 2천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올해는 바우처 카드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소장님? 예, 품목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다 늘려놨기 때문에 해제를 예, 했습니까? 예, 예. 예.
이거 지금 제가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3년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데 3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예, 합니다. 예, 시간이 예. 확실하죠? 예. 예. 그리고 21쪽의 여성농업인 노동경강 지원 사업에 이제 2021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 이동식 충전 분무기를 하나 태기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예. 그럼 올해는 제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왜냐면 더군다나 이 사업이 이제 전년도는 5개 품목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도지침이 바뀌면서 2개 품목만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다용도 두 개? 작업대하고 이동식 아, 충전 지금- 분무기만. 아, 그래서 왜 사업량도 그렇게 조금 됐죠? 줄었어요, 사업량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렇게 전년도 지원되고 이런 분들은 아마 좀 제외를 시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개인 물품 세트는 이제 올해 없고 예, 예, 예. 또 고추 수확기도 올해 없고 그런 예, 거네요. 예, 예. 아, 이게 뭐 도에서 지원이 좀 안 된 부분입니까? 근데 도에서 도비가 들어오고 이제 도지침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8조에 보면은 이게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줄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뭘까요? 뭐 도비 예산 확보에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그러죠. 그리고 소장님 그 23쪽이에요. 23쪽요? 23쪽. 예, 예. 23쪽에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고랭지 원예원 상토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공급 대행이라는 것이 농협중앙회 고성군 지부예요.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해 준다는 건데 예. 중요한 건 이게 왜 농협중앙회 고성군 지부에서 이거를 대행을 하나요? 이 사업을? 저게 이제 위탁사업소로 이제 하다 보니까요. 네. 관련된 데는 그냥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사업들을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대행이라고 하면 대행을 하면 대행의 이유는 뭐죠? 지금 여기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5대 5예요. 그죠? 예, 예. 그럼 이거 군에서 그냥 직접 하면 되지. 이것을 저기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농협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 없이 그냥 대행만 해주는 게 지원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녹지센터 업무가 보면 이제 네. 되게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네네네. 와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김영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와서도 지자체 협력 사업을 지금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정년보다. 그게 이제 농협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대행을 와서 하면서 자기들 자부담을 좀 붙여서 사업을 늘리자 해서 늘려놨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그런 취지인데 다만 자부담, 그거는 농협 돈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요건 업무만 이제 대행을 해서 이쪽에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보고 전에 보면 대행을 한다 해도 자부담 그러니까 이게 지원 사업부,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지원 부서에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자부담 우리가 군비는 이제 계속 붙박이로 40% 50% 예. 되는데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군비를 그냥 우리 농가에서도 우리 자부담을 자꾸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대안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면은 대응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예. 들면 이제 그 공동방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네네네. 보고 드렸지만 네. 공동방제도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이쪽 한 지구는 안 하고 이쪽은 하고 그러니까 한쪽이 병이 생기면 당연히 전파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농협하고 얘기해서 농협에서 네. 이번에는 지하철역 사업으로 들어와서 농협이 자부담을 30%를 내라. 그래서 사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또 농협은 농협대로 또 거기도 뭐 약간 뭐 이윤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점점점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의회 들어온 지 4년 차인데 4년 동안 자부담이 줄어든 건 없었어요. 수장님.
예, 자부담이 줄어든 건 없었습니다. 군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자부담이 줄어든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비가 부분들은 늘리면 자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요? 없었어요. 아, 사업량이 늘어나는 건. 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군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자부담도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5대 5에 1억을 가지고 5대 5로 군비 자부담 이렇게 네. 갔어요. 그럼 네. 2억이 되면은 똑같이 똑같이 해야 돼요. 5대 5면은 자부담이 늘어난 거죠. 군비도 늘어나고 자부담도 늘어나고. 이 부분을 조금 올해는 이제 그 어떤 뭐 이게 질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로 협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협력 예, 예, 지원이라는 맞습니다. 것이 예, 예. 서로 소통이 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써주느냐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저는 몫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 농협에서도 그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시나요,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기사님. 예, 더 올해는 연구, 조금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32쪽에 공수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올해 공수위 공수의사가 지금 1명 이촉됐나요? 2명 이촉됐나요? 한 명. 한 명 이촉됐잖아요. 예. 이 부분이 조금 축가도 늘은 것 같은데 좀 늘었죠. 정확한 건 제가 그것까지는 잘 습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 시군도 다 이제 2명씩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를 전수조사를 추경에 하셔서 예. 추경에 요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좀 수고로움을 좀 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명분을 드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가 나오는 거죠. 예, 예, 도비. 예, 도비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도 이제 축산업을 하는 이제 지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타 지역에서 오는 공수의사 분들이 이제 원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소가 건강 상태도 괜찮을 때 좀 해주면 좋은데 와서 그냥 해버리고 가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릴렉스하게 공수의사를 좀 활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꼭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전수 예, 예. 조사를 좀 하셔서 수요 늘리는데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분장 사무에도 보면 우리 뭐 6차 산업에 6차 산업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라는 이제 사무도 있으신데 지금 이제 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니까 치유농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요런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을 해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님. 예, 예.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타 지역의 치매 노인 현장 체험하고 있는 그런데도 조금 좀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뭐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체험 농장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체험 예, 예. 농장 하고 계시죠? 예, 예. 체험 농장 하고 계시는 거에 우리 보건소하고 좀 연계를 해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2022년도에는 예, 예. 예,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라스 의원님,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또 예.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센터 방문해서 소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 잠깐 뵀을 때 많은 민원인분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정식적으로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예. 워낙 바쁘셔가지고 못 나눴는데 그만큼 이제 센터에 바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고성군에는 가장 큰 축이 이제 농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뭐 애쓰시는 부분들 인정하고요.
예, 하지만 그 뭔가 좀 이제 어떤 방향을 좀 바로 좀 정립이 안 됐다라는 생각 가끔 들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년도에도 그 우선 그 우리가 보조 사업부터 책조로 발행을 하셨고 또 올해도 받아봤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립이 서서히 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립을 하나씩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그 먼저 저기 이제 군납 관련해서 좀 약간 좀 정책적으로 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소장님. 그 먼저 이제 결론부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군납이 왜 경쟁으로 돌아갔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뭐 부실 우리는 급식이라든지.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쪽에서는 이제 뭐 부실 뭐 영양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유통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쪽에다가 요구를 할 때 그쪽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한 곳을 먼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될 때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들이 어딜까라고 먼저 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기술로서 기본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은 따라가져 있겠죠. 왜? 기업에서는 일단은 이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증들을 다 받았을 거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그런 이제 그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아니면 조직을 통해서 논문 형태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그에서 그 부실된 그 영양소라든지 기타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은 그것을 내밀어서 접근을 하고 또 이제 군납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한 10개 정도가 아마 그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은 수산 쪽일 것이고 뭐 또 이런 야채나 이런 것은 이제 풀 이런 기업들이 갈 것인데 이제 그쪽하고의 이제 그 협업 파트너 우선적으로 가도 우리가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태워서 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 먼저 그 부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 있잖아요. 그 뭐죠? 적경지역 특별법. 예, 예. 예, 적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군납을 해왔던 부분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어 5개 지정 이런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정 조합이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 강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계열을 맺어서 생산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까? 군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시범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고 시범급식이 돼버리면 또 어떠한 이제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또 이루어지면 선택급식으로 바뀔 거고요. 또 선택급식에서 또 나아가서는 기본급식이 됐을 때 안정화가 되고 이제 우리 고성군의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 물량이 딸릴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가공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거꾸로 와서 가공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 파악을 하고 어떤 뭐 용역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양심증수 이제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문 형태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장병들 아니면 부사관들 장교들의 이제 그 나가는 그 급식들이 이런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이제 했다는 과학적인 증빙 자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정부에서도 이제 한 번에 이게 이 변화가 또 심하면은 많이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가지만 단기적으로 또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아까 기업들하고 이제 파트너십 맺는 것도 준비를 하는 것도 어떻겠냐. 왜? 다행히 또 우리 뭐 농협이나 중앙 아니 수협이나 이런 데서 가면 우리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들이 경쟁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에 밀려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서 접근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가들보다는 행정에서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가 부단한 연구가 필요한. 용역을 좀 줘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14페이지 우리가 이제 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이 있는데요. 업무 계획에. 먼저 이거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고성군 관내에 업체로서 GM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오개소 5가 있다. 예, 그리고 뭐 CGMP 인증을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GMP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또 CGMP는 또 해외로 나갈 때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이제 RPC라든지 기타 이런 거 해썹 시설은 돼 있지만 우리가 대형 큰 이제 그러한 그 뭐 유통 업체다가 이제 태울 때는 해썹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해썹 갖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그런 인증을 통해서 납품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도 그러한 곳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게 서로의 고민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점에 따라서. 그 지금 우리가 농민을 대표하는 이제 그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행정에다가 요구를 할 때 또 행정에서는 농협에서 알아서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라면 거꾸로 그분들이 그 노력을 하고 또 반대로 그분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안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종식이 될 것이고 그럼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농업을 위해서. 예. 일단은 이제 그런 인증들이 이제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부분들이고 뭐 대형 뭐 이마트라든지 뭐 포스트코라든지 이런 데 하려면 그건 반드시 필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RPC가 지금 안 돼 있죠 아직.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체에 납품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니까 일단 파악 좀 해주시고요. 예, 예, 확인해 또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원 사업을 좀 생각 좀 해주시고 15페이지에 이제 치유 농업 육성 제가 이제 치유 이제 교육하는 날 한번 가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제가 그때 잠깐 들었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6차 산업 이제 체험의 그런 관련들. 예. 1, 2, 3차, 그러니까 관광을 태워서 하는 이제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6이지만, 6을 그 관광 계획을 이제 유인해서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제 6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더라고요. 이제 치유를 통해서. 예.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은 대다수가 현상만 나아질 거예요, 현상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서울이나 외지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가까이 오면 이제 바다 냄새 났을 때 예. 마음이 편해지는 거. 현상이 좋아지는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현상. 하지만 이제 현상을 좋아지는 우리가 진흥원에서도 현상 좋아지는 장비들을 이번에 구입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장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진흥원도 이제 그런 고가의 장비 통해서 정말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객관적인 수치, 이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재방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또 경쟁력이고. 그리고 어떠한 뭐 블루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논문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 고성에서.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이제 각 작물당 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흥원의 박사들과 아니면 또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논문인지를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을 좀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재방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대다수가 알고 있는 뭐 50절 되면 50견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아토피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우리 갱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치유 농업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또 파트너일 겁니다, 아마. 파트너들. 거기에 이제 완주해서 계약 재배를 이제 상추를 해서 실적으로 했을 때 그 효과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 보면 이제 곤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곤달비에서 대사체가 직접적으로 전달돼 가지고 수치의 변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좀 파트너도 좀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치유의 고성 농업 이 되는 부분들도 시도를 좀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여성농업이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 제안을 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하면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그 TV나 아니면 기업에서 마케팅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주부를 위해서 하면 안 팔리더라고요. 당신의 가정, 남편의 건강, 아이들을 위해서 하니까 그분들은 또 돈을 그만큼 여성분들은 가정에 대해서 알뜰히 살뜰히 살림하시고 소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고성에 보면 그러한 것을 사용할 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가까운 이제 스키장 있는 데 가게 되면 그 시즌권이 있잖아요. 네. 이 바우처 카드는 이제 그 저기에 있습니다. 그 기간 제한이.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쓸 수 있는 곳이 뭐 물건밖에 못 사는데 우리 취지는 이제 문화 이런 환경을 좀 제공하고 싶은데 영광안이 있더라도 자주 못 갈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다룰 영화관이나 이런 곳들 아니면 이제 그게 안 되면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뭐 속초에 있는 인근에 있는 뭐 저기 아이들 그 뭐라고 키즈 카페 같은 부분들 이제 조만간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뭐 연간 뭐 이용거리라든지 그 결제할 때 미리 결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여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이제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은 연간 이용권을 끊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다룰 뭐 연간 이용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천천히 쓰면서 또 그것도 양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시간 될 때 바쁠 때도 못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비축미 이제 매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016년 대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5% 정도가 줄었어요. 예. 강원도 물량은 이제 전국에서 3.5%로 2016년도랑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 대비 25%가 준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철원에 참여했고. 토론이 들어왔네.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도, 8년도에 큰 타격을 보다가 조금씩 이제 살아남는데 지금 한 32% 정도의 이제 물량을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서 갖고 있잖아요. 예.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사님.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뭐 군납을 할 때 뭐 우리가 누룽지도 납품할 수 있게 아까 이제 우리가 좀 계획 좀 해서 그래서 우리 고성의 좋은 쌀로 만든 누룽지는 이제 어떠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고가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군납이니까 가능하거든요. 일반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 안 합니다. 힘듭니다. 경쟁 구도라서 예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군납 중에 가장 우리가 비싸게 들어가는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는 게 식품이 두 번째로 비싼 데가 전국에서 우리 고성입니다. 그게 문어입니다, 문어. 그래서 사병들한테는 이제 데리야끼 덮밥 그리고 이제 부사관들한테는 샐러드 그리고 이제 남성 부사관들한테는 문어 숙회. 근데 이제 그것이 군납 중에 두 번째로 고가예요. 먹힌다는 거죠. 백종원 레시피를 또 해서 이렇게 좀 납품을 하니까 먹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좀 어떠한 과학적인 증빙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한번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보는데 예. 지금 이때가 기회라고 좀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왜 시작됐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왜 시작됐죠? 저는. 글쎄요, 뭐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약간의 네.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이 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뭐 농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본인들도 위한 것도 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또 예산은 작고 또 좀 농민을 원하는 거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협력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그 부분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자부담이 필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자체 협력 사업에. 예, 들어가요. 예, 자부담은 이제 그 필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부담이 이제 들어갈 때 그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우수 지자체를. 중앙에서.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 있지 않겠나. 거기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짜 농가들이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수상을 이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양파가 저장할 때 뭐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러면 우리도 고성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성의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한 260 몇 개 지자체에서 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에 계속적으로 저도 한 8년간 이렇게 지자체 협력 사업을 봤지만 그런 소식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업도 하기 전에 전년도 이제 하반기 할 때 저희가 농협하고 실무 협의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매뉴얼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그쪽에다 얘기해서 협력 사업을 검토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그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이 발굴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각각 우리 고성군에 있는 농협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서 뭐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같아요. 그것도 그 사업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사업보다도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자체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좀 더 나으면 도도학대에게 더 지원해주고 그런 마중물 사업이 왔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래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종전은 이제 지게차나 뭐 이런 시설물 그런 뭐 장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동방제 같은 것도 이제 끄집어내서 주민들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하는 그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개선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니까 좀 부탁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그런 파트너들이 있다면 이제 지금 이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을 정부에서 반영해서 이제 정책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시범 사업이 또 이루어지는데 그 시범 사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도한 사업을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딱 가지고 오게 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남이 만든 것을 갖고 오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또 일회성에서 받은 분들은 100% 받으니까 좋고 또 두 번째 이루어질 때는 또 50%로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도한 사업이 갖고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같은 지자체의 고민들을 그 정책에 담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지인도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고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라고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그때 가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시간 안 돼서 나왔는데요. 예.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전달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우리도 이제 어떤 중장기 계획에 놓게 되면 그걸로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쪽에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고성이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에 필요한 것이 이루어질 때 경쟁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저희도 농업기술원 쪽에도 하여간 계속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고성이 예. 최초로 우리 소장님이 계실 때 주도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요소 관련해서 이제 우리 동료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진읍 이장단 회의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9,000원대 후반, 10,000원대 이렇게 나갔는데 14,000원대 이제 부담이 갈 겁니다. 예. 이게 이제 300% 올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부에서는 한 80% 이제 보전해줘도
그게 한 14,000원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다 농가의 이제 부담으로 갈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이장님들한테 뭐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냐면 그 농협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커버를 할 수 있게 사전에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지자체에서는 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느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제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요소란 것이 과거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화물차들, 예. 경유차들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외부 요인 같아요.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과거에 예측했던 앞으로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식량 전쟁이라고 이제 앞으로 확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성군도 앞으로 이런 것을 모면하고 이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동량이 작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제 원인 이제 하우스 시설 이제 공급을 할 때 서울에 아침 식량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 잡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성군에서 뭐 우리가 이제 한약방에 약방의 감초라고 해야 되나요? 감초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모든 음식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후추, 뭐 고춧가루, 뭐 기타 등등. 자, 근데 이제 그것이 중국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뭐 식당이나 이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요소가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들이 꼭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예측을 해서 그것을 좀 이제 그 좀 지원폭을 확대하고 그 어떤 물량을 이제 보관할 수 있고 또 이런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벌써 그 요소수 문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 요소비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이제 국제적인 그런 거를 보게 되게 되면 분명히 식량 전쟁은 나옵니다.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2020년도, 21년도만 해도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지금 이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11월 달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하는 이유가 과거에 그러한 저가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 나가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합니다.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공급 부족이란 거죠. 그래서 미국에 과거에 있었던 돈이 풀어도 그 저가 제품 나가서 그 제품들을 미국 국민들이 사서 그 돈들이 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왔던 것들이 수출을 안 하니까 쌓이다 보니까 인플레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예. 예. 검토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으로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예.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22페이지 보시면요, 공공비축미 매입에 예. 보면 추진 계획 보면은 1월달에 아마 매입 품종 협의회 개최가 돼서 예. 2023년부터 매입 품종 선정됐죠. 예. 28일 날 저희가 해가지고요. 네네. 지난번에는 이제 농업인단체 이장단 한 명씩 했는데 네. 여러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2명씩 단체도 그렇고 이장단도 그렇고 면별로 2명씩 해서 한 40명 정도 참석해서 농협 지역 농협하고 행정은 이제 그 투표권을 없애고 나머지 그 실지 농사 짓는 분들만 투표권을 줘가지고 투표를 한 결과 그 5대하고 상강 1호가 2023년, 2024년 공공미축비로 이제 품종에 선정되었습니다. 늘 보면 그 이제 선정 위원들 때문에 인적 예. 구성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뭐 특별한 마찰은 없으셨나요? 예,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인원을 더 늘려서 해가는 여러 명, 그러니까 대농하는 분도 들어오고 됐으니까 또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또 다 또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또 한 번 했어요. 네네. 다 불러서 또 그때도 이제 여러 얘기 나왔고 해서 그 이외에는 뭐 큰 얘기는 없습니다.
내용 그때 대충 이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3강 1호 말고도 경쟁 품종이 있었다면서요. 한 표 차이 난 게 이제 해들이라고 이제 네네. 그게 있었는데, 근데 개표하니까 이제 상강 1호 5대하고 상강 1호가 됐고, 예, 예. 표가 대충 어떻게 됐죠?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5대 상강 1호는 월등히 앞서 있고 앞서 있고. 예. 5대하고 해들이 한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5대가 10표고 뭐 해들이 9표인가 뭐 이렇게 해들은 사실은 좀 그렇게. 예? 생소하지 않나요? 해들이라는 품종. 근데 해들이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우리 시범포에다 이제 한 3년 동안 경작을 재배를 해봤는데 우리 지형이 이제 잘 맞다 그래요, 그게. 해들이. 그래서 그날 이제 간담회 할 때 제가 이제 도회 농업기술원에 그 전문 박사님을 오셔서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해들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5대는 뭐 RPC가 수매를 다 하니까 구태여 그것까지 우리가 공급 비축비 넣을 필요가 있냐. 그건 놔두고 제쳐놓고 다른 거 2개 품목을 조생종 중생종에서 가져가자. 뭐 이런 이론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들이 떠올라왔는데 전체 다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5대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고 표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 보면 네. 그 작년에 이제 저도 그 비축미 매입하는 현장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말들이 그 고성군의 그 대표 브랜드가 없다. 네. 육성을 해야 된다. 이번에 물론 이제 품종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고요. 또 나오죠. 계획하시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소한 고성군의 대표 브랜드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어디까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제가 처음 가서도 작년에 가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제 고성의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걸 좀 알아보니까 뭐 한 거의 10년 넘게 걸리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썩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그래서 농기술원에서 그 종자를 좀 받아서 그 지금 4개 읍면에 작년에 그 비교포 전시장 비교포에다 시험포에다 심었어요. 저희가 재배를 해가지고 작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3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그런 특성이 맞는 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우리 지역 쌀을 한번 상품화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성군에는 그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도 당연하지만 그 품종 선정에 있어서는 또 축산농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되죠. 축산농가는 뭐 나중에 볏짚 예, 볏짚 문제도 얘기 지난번 있고. 같은 경우도 예. 진광도 뭐 볏짚 문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대표 브랜드를 위해서 노력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농가 그때 이제 이제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도 보면 산물벼하고 건조벼에서 산물벼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예. 그걸 이제 어떤 센터에서는 산물벼와 건조벼의 이 비율 문제 이런 쪽에도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근데 이제 그때 배정할 때도 이제 저희가 사전 이제 조사를 대략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제 산물벼가 그건 이제 그냥 누우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늘려서 이제 하려고 올해 작년도 그렇게 했어요. 늘려서 좀 했는데 또 막상 가니까 또 그렇게 또 물량이 들어오진 않아요. 들어오진 않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산물에서 못하면 또 건조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거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는데 예. 나중에는 그렇게 뭐 크게 그거는 자지우지하는 게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작년에 보면 그 두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예, 예. 나왔었고요. 예. 어쨌든 협의회에서 적절하게 아마 협의를 하고 선정을 했을 것 같으니까요. 예. 하여튼 목리자들을 위해서 예, 예.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 가진의 농산물 유통센터 지키려 했잖아요. 예, 예.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군수님도 이제 공약상이시고 저희도 지금
고성군에 뭐 유탈 가공 유통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단 토지를 이제 어디다 할 것인가부터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없습니다. 없어서 군수님이 이제 그 향목리 쪽에 이제 군위지가 크게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거기가 사람들이 보는 이제 토지로서 많이 이제 보는 그런 토지지만 가공유통센터도 중요하니까 거기다 한번 우리가 이 설립을 하는 거를 한번 용역을 한번 하자 그래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괜찮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 저희가 또 군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가공시설하고 또 군납을 한 전처리 시설하고 이게 나눠서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또. 근데 저희가 봐도 그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그래서 두 개를 가는데 최근에 이제 거짓 농협에서 조금 거리가 좀 있으니까 조금 좀 반함이나 이쪽으로 좀 하면 어떻냐 해서 또 거기서 선뜻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뭐 토지를 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도 아직은 예산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적경 사업이라든가 이제 국비 사업에 저기 요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거짓농협에서 그런 토지 문제가 나와서 일단은 예산 확보는 예산보다 가고 부지는 부지대로 다시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든 지금 오견면에 그래도 제일 거리가 가까운 간성이나 반암 정도에서는 하면은 토종소도 이용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농산물 유통센터의 필요성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특산품도 지난번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듯이, 고성군에서 대표화할 수 있는 브랜드의 품종들이 이제는 고성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총량 정도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고사리면 고사리, 아니면 사과면 사과, 또는 지금처럼 5대나 3광1호, 또는 아까 말씀하신 해들이면 해들. 이게 총량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특산품화 시켜서 브랜드화된 제품들을 총량으로 어느 정도 고성군 특산품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시장에 런칭할 수 있느냐. 그런 총량 규모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고성군에서 나오는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그런 품종들이 이젠 체계화시켜서 총량화해서 규모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나오면 고성군에선 총량으로 특산품인 고성군 상표를 가진 고사리는 어느 총량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성군에 살고 있는 고사리 채취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수급을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받으면 일괄적으로 총량화해서 전국에 런칭을 한다거나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이제 좀 생각하신 대로 지금처럼 진행 과정을 충실히 가지시되 여기에 대한 이제 계량화라든지 어떤 이제 분석표를 우리는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받으면서 느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작년에도 고생 많았고요. 2022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의원님 넉넉하게 한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 한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예. 이제 이장단 회의를 이제 갔는데, 5개 읍면이 다 틀리더라고, 공공미추미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공공미추미. 예. 이제 정부 보급종 중에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품종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 구도에서 나중에 이제 어떠한 또 이제 잘못됐을 때 또 어떤 기책사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품종 선정에만 하지 않고 영농기획위원분도 설문조사하고 또 5개 읍면에 다 또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 그 데이터를 드리고 그날 이제 했는데 5개 읍면에서도
아직도 뭐 진강이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해들, 오대, 네. 진강, 네. 그 저기 오륜, 오륜. 예, 뭐 상강이로, 네. 뭐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맞대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한정을 다녀보면 예. 거기에 대가 좋아서 가축 먹이가 좋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이제 주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축이 이제 먹는 먹이들 예. 조사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호맥 같은 것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관상용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먹이로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시대에 이 이제 저 뭐라고 하죠? 목초지. 예. 목초 이소속이 이제 앞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고성에서 같이 가고 또 그분들도 좀 도움될 수 있게 그런 쪽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제 환경, 뭐 액미득이 좀 발생되지 않게 예. 이제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정부 보고종 중에서 또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제 실험을 해서 예. 풍토에 좀 맞는 품종 예. 이제 선정을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예. 그 이유는 이제 행정에서 과학적 실증을 통해 보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왜 책임까지도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 보급종을 해서 이제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가야지 검증이 되는 거고. 예. 이제 일부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냥 또 이렇게 연구 단계에 있는 게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수매를 공급 비축을 인정을 안 해도.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도 이제 매스컴에 그런 게 나오다 보면은 그걸 보고 또 그냥 따라가려고 이제 그쪽이 좋다 그러니까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쪽이 완전 틀리잖아요. 지금요. 이 동해안 쪽이라는 게 기후가 더군다나 지금 뭐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품종도 중요하지만 하여간에 이 기후가 좀 제대로 잘 맞아 들어가야지. 예. 잘 선생님, 될것 그래서 같습니다. 다시 하면 고성은 행정에서 네. 주도적으로 하자. 주도적으로 할 때는 실증 이제 풍토에 맞게 검증이 끝난 품종을 선정을 주도적으로 하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까지도 진다는 생각으로 하자. 이렇게 좀 접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이제 기후가 또 잘 맞아가지고 지금 선정한 품종이 잘 되면 괜찮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게 되면 또 해들 했어야 된다. 네. 또 이렇게 되면 또 농민들 간에 또 분파가 발생되고 결국은 그것은 행정을 못 믿는 또 불신의 관계가 또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행정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서 책임까지 지는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좀 그것이 정착이 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정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보고에 마시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2회 고성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